이 필의 시스템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적용되는 걸 봐야 돼요. 필의 시스템은 건축물의 높이가 20m 이상 되는 이런 곳에는 필의 시스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의 시스템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레부라는 것은 낙뢰를 받는 부분을 말하고요. 인하도선은 그 낙뢰를 접지극까지 흘려주는 거고요. 접지극은 이 낙뢰를 대지로 방전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얘는 20m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은 낙뢰를 받는 부분, 수레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레부는 낙뢰를 받는 부분인데 돌침 방식, 수평 도체 방식, 메시 도체 방식 이 세 가지나 또는 이를 조합한 것, 그러니까 돌침 하나만 써도 되고요. 돌침과 수평 도체를 조합해도 됩니다. 메시 도체와 돌침을 조합해도 돼요.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설합니다. 수레부 시스템의 세 가지는 돌침, 수평 도체, 메시 도체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 건축물이 더 높아져서 60m를 초과하면, 이때는 60m 포함하지 않습니다. 60m를 초과하면 옆으로부터 들어오는 뇌, 항상 100%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다가 옆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초고층 건축물 등은 옆에서 들어오는 뇌에 대한 보호 설비가 필요합니다. 측내 보호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측내 보호에 대한 수레부 시스템을 시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최상부로부터 가장 높은 부분으로부터 20% 되는 부분에 필의 시스템을 시설해야 되는 거예요. 수레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측내 보호용 수레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수레부 시스템의 배치라고 하죠. 수레부 시스템의 배치 방법. 수레부 시스템의 배치는 보호각법이나 회전구체법이나 메시법으로 하는 거예요. 또는 이들을 조합해도 돼요. 그리고 건축물의 뾰족한 부분이나 모서리에 우선 배치하는 거예요. 뾰족한 부분은 전하가 집중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낙뢰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수레부를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얘를 필의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잘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설치한 것을 돌침이라고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나도체를 포설하는 거죠. 이걸 수평도체라고 그래요. 돌침과 수평도체, 이것을 같이 쓰는 방식이죠.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된 게 돌침, 이렇게 된 게 수평도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격자 모양으로 둘러싸는 것, 이것을 메시라고 하는 거예요. 필의침의 보호 각도를 건물 높이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법, 이 각도를 설정해서 건축물을 보호하는 방법이죠. 이럴 때는 주로 돌침을 이용해서 하죠. 그리고 이게 회전구체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 얘가 원이 아니라 구입니다. 공의 형태예요. 이 회전구체법은 R이라고 하는 이 회전구체 반경을 설정해 주는데요. 이 회전구체 반경이 뇌격거리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낙뢰가 들어오면, 이 반경 안에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 낙뢰가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낙뢰는 이쪽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죠.
회전구체 반경 안쪽에 있는 이 건축물로 낙뢰가 오게 돼 있어요. 피레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옵니다. 이런 회전구체법은 이 구를 굴려서 두 점에서 만나는 곳에서 이 원 안쪽은 낙뢰가 수뢰되는 부분이고 이 원 바깥쪽은 보호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보호되는 부분 안에 이런 건축물이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회전구체법이라고 해요. 반드시 회전구체법은 뇌격거리를 회전구체 반경으로 하는 구를 굴려서 두 점에서 만나게 해서 보호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형식으로 회전구체를 굴려서 항상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을 보면 빗금친 부분은 보호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건축물의 높이가 60m를 초과하면 역시 회전구체 반경을 굴려서 건축물의 높이에 60m 초과하는 부분에 옆으로도 뇌가 맞지 않도록 측내 보호용 수레 시스템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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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수레부가 있어서 안전한 영역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회전구체법이에요. 접지극으로 가죠. 수레부에서 인하도선을 통해서 접지극으로 가는데요. 접지극은 A형 접지극과 B형 접지극이 있어요. A형 접지극은 수평 또는 수직 접지극이고요. B형 접지극은 환상도체 또는 기초 접지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형 또는 B형 접지극이나 또는 A, B를 조합해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접지극은 역시 75cm 이상 깊이에 매설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접지극은 지표면에서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압전기 설비에 관한 얘기죠. 한국전기설비규정 저압전기 설비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은 개통접지의 구성, 이 부분이 되겠죠.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하는 개통접지는 TN개통, TT개통, IT개통으로 구분하고요. TN개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TNC, TNS, TNCS 이렇게 세 가지 계통으로 다시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합니다. 첫 번째 문자 T와 두 번째 문자 T가 있는데요. T는 대지에 직접 접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얘는 전원 부분이 대지에 접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T, 얘는 노출 도전성 부분이 대지와 직접 접속하는 겁니다. 전원 계통, 노출 도전성 부분 계통 이렇게 나누면 돼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문자는 전원과 대지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자는 노출 도전부, 그것과 대지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자 T는 전원과 대지 사이의 관계인데 T니까 대지에 직접 접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자 T는 대지에 직접 접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원 접지와 무관하게 접지하는 거죠. 그래서 T는 대지에 직접 접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자에는 I라는 게 하나 있죠. 이 I라는 것은 전원이니까 전원에 있는 모든 충전부를 대지와 절연시키는 거예요. 또는 높은 임피던스로 접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자는 T와 I 두 가지가 있죠. 두 번째 문자는 T와 N이 있어요. 두 번째 문자에 N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노출 도전부를 대지에 접지하는 게 아니라 전원계통의 접지점에 접지하는 거예요. 전원계통의 접지점에 접지하는 것을 전원의 뉴트럴, 거기에 접지하는 것을 N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자에는 C와 S가 있어요. S는 중성선 또는 접지선 이외에 별도의 도체에 제공되는 보호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하는 겁니다.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존재하게 될 때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분리해서 보호도체에 접지하고 중성선은 중성선으로 사용하는 거죠.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분리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분리한다, 세퍼레이터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중성선과 보호도체, 다시 말해서 보호도체의 중성선 기능까지 가는 거죠. 중성선과 보호도체 이걸 한 개로 쓰는 거예요. 그때는 C가 되는 거예요. C는 중성선과 보호 기능이 한 개의 도체, 얘는 별도의 도체였지만 얘는 한 개의 도체, 한 개의 도체이기 때문에 PEN이라고 해요. PEN은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라고 하죠. 이런 PEN을 가지고 접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지를 N에다 하느냐, PEN에다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TNC와 TNS로 구분하거나 또는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 TNCS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 문자에 대한 구성을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기호가 동그랗게 점이 찍히면 중성선입니다. 그리고 짝대기가 되어 있으면 보호도체고요.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겸용하는 겁니다. 다음 중 개통접지의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TN, TT, IT 세 가지 계통이 있겠죠? 자, 그러면 TT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원의 한 점은 대지에 접지하고 노출 도전성 부분도 대지에 접지하는 방식이죠.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전원의 한 점은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 도전부는 전원의 접지극과 전기적으로 독립적인 접지극에 접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TT 계통이 무엇인가, TN 계통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앞서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중복 설명이 되니까 여기서는 더 하지 않고요. 생략하겠습니다. 저압전로의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라서 개통접지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이 중에 틀린 것은 TT, IT, TN, GT. GT라는 것은 없죠. 문자 기호만 기억하면 얘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전원계통의 접지극과 별도로 전기적으로 독립하여 접지하는 방식. 전원계통의 접지극과 별도로 전기적으로 독립하는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죠. 얘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죠. 얘는 독립된 별도의 접지극. 충전부 전체를 내지로부터 절연시키거나 한 점의 임피던스를 삽입해서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거나 한 점의 임피던스를 삽입해서 대지에 접속시키는 이러한 접지 방식은 I가 들어가는 접지 방식이죠. 절연, 아이솔레이션 하기 때문에 I가 들어가는 것은 IT 계통,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자의 의미를 기억하면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안전을 위한 보호. 우리가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보호 대책이 필요하죠. 감전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감전 보호 방법이 됩니다. 감전은 주로 부하 설비에서 감전이 발생하므로 부하 설비의 각 부분에는 하나 이상의 보호 대책이 있어서 감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감전에 대한 보호 대책은 전원의 자동 차단. 감전이 일어나면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적용합니다. 또한 감전되지 않도록 이중절연, 절연을 이중으로 함으로 해서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한 개의 전기 사용 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적 분리. 다시 말해서 공통으로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기에 하나의 전기를 쓰는 전기적 분리. 이런 것들을 보호대책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SLV나 PLV에 의한 특별조합.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고 특별조합에 의해서 전기를 공급해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이 감전보호에 대한 대책이에요. 50V를 초과하는 겁니다. 50V를 초과하면 특별조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외함이 있는데 50V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다면 감전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누전 차단기는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데요.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동작 시간이 0.03초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가 돼야 되죠. 그리고 습기가 있다면 감도 전류가 30mA에서 15mA로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기계기구를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가정용 주택은 여기에 해당되죠.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의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 건조한 곳에 시설하면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 이중절연, 강화절연이 된 거죠. 이중절연 구조를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누전 차단기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전원 측에 절연변압기, 절연변압기인데 2차 전압이 300V 이하가 돼야 돼요. 기억하세요. 2차 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하나는 이 절연변압기를 사용하면, 그리고 부하측을 접지하지 않으면 누전 차단기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되거나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경우이거나 기계기구 내에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리고 기계기구의 전원 연결선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다면 누전 차단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의 설치에 제외되는 장소에 대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조합은 SLV와 PELV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FELV가 있습니다. SLV, PLV 얘네들은 다 50V 이하가 되는 겁니다. 50V를 초과하게 되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50V 이하가 되면 누전 차단기는 설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저압이라는 것은 감전을 일으키지 않는 아주 낮은 저압을 말하기 때문에 그 전압이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가 특별저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저압은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S는 safety, 다시 말해서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비접지 상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P는 프로텍티브, 보호장치를 했다. 이 얘기는 접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로 볼티지, 특별한 저압인데 S와 P로 구분이 되고 있다. 그리고 1차와 2차, 변압기 1차와 변압기 2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호장치의 특성, 우리 보호장치라고 하는 게 있죠. 보호장치는, 과전류 보호장치는 배선용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 퓨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배선용 차단기에 대한 특성과 퓨즈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요. 배선용 차단기는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와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시험 문제, 실기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죠. 필기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과전류 보호장치 종류가 3가지 정도가 되고, 이런 과전류 보호장치 중에서 퓨즈가 있어요. 퓨즈에 대한 용단 특성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퓨즈가 15A짜리 전격에 대한 퓨즈를 사용한다면 불용단 전류와 용단 전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불용단 전류 15A의 1.5배 전류에서는 끊어지면 안 되고요. 1.9배 전류에서는 끊어져야 하는데요. 끊어지는 시간은 60분 이내 끊어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용단이라는 것은 녹아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용, 단, 녹아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퓨즈가 끊어지지 않는 전류를 불용단 전류라 그러고, 퓨즈가 동작해서 끊어지는 전류를 용단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15A라면 1.5배와 1.9배가 되고 시간은 60분이 된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6, 63, 160, 400을 기억하는 거죠. 16, 63, 160, 400. 16은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이하입니다. 20A 퓨즈는 1.25배가 불용단 전류가 되고, 용단 전류는 1.6배가 되고, 용단 시간은 60분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배선용 차단기. 자, 과전류 차단기로서 배선용 차단기가 있는데요. 이런 배선 차단기는 산업용 배선 차단기, 주택용 배선 차단기 이렇게 나옵니다. 배선용 차단기, 배선 차단기라고 부르죠. 이런 산업용 배선 차단기와 주택용 배선 차단기도 과전류 차단기인데, 이 차단기는 동작 전류와 부동작 전류로 구분합니다. 동작 전류와 부동작 전류로 구분하는 거예요. 전격 전류는 63A를 기준으로 해서 63A 이하, 63A 초과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100A짜리 배선용 차단기를 쓴다라고 하면 이 100A의 전격 전류에 동작 전류는 1.3배 전류가 흐르면 동작이 되고요. 1.05배 전류까지는 동작이 안 되는 거죠. 동작 시간은 120분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부동작 전류 1.05배, 동작 전류 1.3배, 동작 시간 120분,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얘는 산업용이죠.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겠죠. 63A 이하가 될 거고 60분이고 1.13배, 1.45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리고요, 배선용 차단기의 형별로 보는 거예요. 형식이 BCD가 있어요. 순시 트립 차단기의 분류가 되는데요. 차단기의 분류에 따라서 전격 전류가 있다면 순시, 즉시 트립이 되는 범위가 설정이 되게 돼 있어요. 순시는 즉시, 바로 이런 얘기가 돼요. 즉시 트립되는 범위인데 차단기의 형식이 BCD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B형 차단기라면 3배에서 5배, 전격 전류에 3배를 초과하고 5배 이하가 되면 바로 트립이 되게끔 설정되어 있죠. 그런 범위에 관해서 시험 문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필기와 실기, 공이 다 출제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노미널 커렌트 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선과 과전류 차단기는 협조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과부하가 걸렸을 때 과전류 차단기가 떨어져 주지 않으면 전선이 과열되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에는 협조가 돼야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노미널 커렌트 룰이라고 불러요.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노미널 커렌트 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IB는 회로의 설계 전류입니다. 설계 전류 IB는 전류를 다 더한 다음에 모든 전류입니다. 전부하 전류예요. 여기에 알파와 베타와 H를 곱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용률 적용하고 불평형 부하 적용하고 고조파 적용해서 설계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설계 전류가 있고요. 그 다음 IZ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IZ는 도체 허용 전류입니다. 도체 허용 전류가 있다면 과전류 차단기 전격은 항상 설계 전류와 도체 허용 전류 사이에 과전류 차단기 전격을 선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노미널 커렌트 룰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된 것 1.45배의 IZ 하잖아요. IZ는 도체 허용 전류인데 I2는 IZ의 1.45배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때 I2는 보호장치가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 이하에서 무조건 보호장치가 유효하게 동작이 돼야 돼요. 보호장치는 IZ의 1.45배 이하에서 유효하게 동작을 하는 것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트리핑 커렌트 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설계 전류가 되면 도체 허용 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도체 허용 전류가 되죠. 설계 전류의 크기와 도체 허용 전류 크기 사이에 과전류 차단기 전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체 허용 전류의 1.45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전류 차단기의 동작 전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얘는 전격 전류, 얘는 동작 전류가 된다.